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2번입니다. 는 아니고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자,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사실 이제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미실현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 증권 평가손익, 그 다음에 해외 환산차 손익, 그 다음에 위험회피 현금흐름 평가손익,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제 관련된 다른 평가손익, 그 다음에 IFRS 있긴 한데 뭐 재조정 분류인가? 있어요. 이런 5가지 개정 과목인데 이익준비금,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 아시죠? 뭐예요? 그렇죠. 손익거래, 자본거래 해당되는 부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자기주식은 뭐예요?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예요? 자본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입니다.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해요, 안 해요? 감소를 하죠. 주식 배당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자본은 어떻게 돼요? 불변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감소하는 게 맞고요. 주식 배당은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2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 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영업손익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3개가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영업의 이제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뭐예요? 영업손익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손익과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본사 임차료, 복리 후생비, 접대비는 어디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업손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순이익 보고 방법인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올해 2번째로 나온 문제네요. 포괄주의, 단기업적주의.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단기업적주의는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손익 항목만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단기업적주의는 약간 좀 반복되는 거, 좀 쓸데없는 거는 그냥 넣지 마라 이런 뜻이고, 약간 현금주의가 조금 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2번 포괄주의에서는 단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들은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포괄주의는 뭐 비경상적, 뭐 경상적 관계없어요. 수익 비용 발생했다? 다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포괄주의에서는 비경상적, 비반복적 항목도 장기적 이익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경상적이든 비경상적이든 수익 비용 발생했어요? 다 넣어라. 2번에 대한 얘기도 같은 의미가 돼.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주의적보다는 단기업적주의 입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비경상적, 그 다음에 뭐 비반복적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은 이게 정확한 재무제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수주의에 대한 영향도 좀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업적주의에 입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포괄주의에 입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왜? 위탁 매출은요, 수탁자에게 판매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죄송한데 이것 좀 판매 좀 해줄 수 있나요? 오케이, 판매해 줄게요. 대신 수수료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수탁자에게 발생할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이걸 올려주는데 주문 들어왔어요, 예, 출고 좀요, 예,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중개 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 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MD라는 부분이 있죠. 수수료율도 좀 사악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는 얘기가 돼요. 3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품권은요, 그 물건하고 교환을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단순히 판매한 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왜냐? 현금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인식이 아니고 물건을 사고 그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의 인도 시점에 판매 금액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전액이 틀렸죠. 왜냐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반품 비용이 얼마인지는 대략 알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반품 충당 부채도 설정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한 후에 이제 인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0월 1일 기기장치 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정상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기기장치에 대한 설치 용역을 보수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요. 설치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40만원. 근데 12월 말자 기준으로 75%의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이 2021년도에 인식하는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1000만원에 판매를 했대요. 10월 2일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이제 판매를 했고, 근데 설치가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설치 조건이 이제 뭐 기계값에 플러스 설치 비용까지 들어가지 있냐, 아니면은 기계 장치에 설치는 별도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눠져요. 기계장치의 설치, 기계장치의 별도. 기계장치의 설치는 당연히 포함해서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설치 진행률이, 그러니까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미진행 있잖아요. 미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익에서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100% 인도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까지 해줘야지 100% 인도가 되는데, 설치가 지금 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익에서 일단은 차감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 설치 별도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기계값 따로 플러스
이제 설치 비용에 곱하기 진행률만큼 수익으로 같이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쓸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12월 말까지 내가 이걸 설치를 해가 써야 되는데 설치 진행률이 75%라는 의미는 못 써요. 일단은 쓰질 못한다. 예, 못 쓴다라는 의미예요. 결산까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설치 비용이 이렇게 따르면은 설치 비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다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75%에 대한 수익은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도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설치 용역도 인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본래는 설치 용역이 따르면은 진행률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12월 말자에 다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똑같이 미진행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진행된 퍼센테이지는 얼마예요? 그렇죠. 40만원인데 75%만큼 되어 있으니 25%는 미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만원 중에 75%에서 30만원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만, 근데 40만원 중에서 25%는 10만원치만큼은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1000만원이지만 아직까지는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100%다 인도 조건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설치된 10만원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90만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판관비란 상품과 용역의 판매 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말합니다. 다음 중 판관비에 속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판관비가 어떤 건지 알죠? 자, 볼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주력 상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근데 이자 비용은 뭐예요? 그렇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인 거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3일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월할 계산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지금 100만원이고요. 우선주 배당금이 좀 있잖아요. 우선주 배당금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초에 발행한 보통 주식수가 2000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있잖아요. 자기 주식은 차감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주인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치만큼 그 주식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주만큼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주만큼 차감하면 되니까 몇 주냐면은 1900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그 다음에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100만원이고 거기에 우선주가 있으면은 빼주시면 돼요. 빼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몇 주? 1900주. 이렇게 하면은 딱 맞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에서 우선주 빼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1900주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4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계사 3일에 현금 흐름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유입과 유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유입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현금주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어렵진 않아요. 39번, 40번 문제가. 재경관리사는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회의관리는 유입과 유출을 잘 구분할 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유입은 더해주고 유출은 그냥 빼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총 5만원 순유입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금액 해가지고 4만원짜리 더해주면은 기말금액은 얼마? 9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입니다.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도 있어요. 한 4, 5가지 되거든요. 자, 1번 봅시다. 유형 자산의 연볼 구입. 연볼 구입이라면은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이렇게 돈을 받고 연도마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이제 액면 금액과 이제 금액을 거의 일치하도록 하는 연볼 조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이거는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가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금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전환 사채 전환. 전환 사채 전환은 자본금을 사채를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유상감자에 해당되죠. 유상감자는 현금을 유출을 시켜서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없애버리는 사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감자는 유출과 유입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후반부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100% 해설은 정확하지는 않으니 여러분들 조금 참고용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